아침엔 투자 화요일입니다. 네. 화려한 이슈 배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요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오늘 재무씨는 빨갛게. 그러니까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 느낌이죠. 올라라. 네, 불장도 좀 만들어 보겠는데 불바다 오늘 약간 좀 뜨겁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각오를 제 옷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국장 올라라. 국장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불장 돼야 돼. 네. 모든 분들의 바람이 담겨있는 이제 빨간색일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오늘 근데 화려한 이슈 배틀 주제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저 놀랐어요. 저는 약간 이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너무 승자가 정해져 있는 게임 이거 아닌가. 너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미리 보면은 뭔가 승자가 정해져 있는 듯한 주제지만 네. 결코 밀리지 않는 분들을 모셔서 고수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셔서 네. 이 싸움이 되도록. 화려한 이슈 배틀 화요일에 여기서 한 판 붙자. 오. 화려한. 오, 지금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제 생각했죠.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네. 지수는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뭐 오늘도 가나 했었는데 그래도 양지수가 파란불 켜주고 있어요. 0.7%, 그러니까요. 0.5% 네. 하락해주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빨간불. 오늘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네. 자, 관련된 이야기 오늘 주제도 공개해 드리겠고요. 두 분 함께 하죠. 두 누구신가요? 분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왜냐면 네. 한 분의 초대 손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오늘 화요일 코너 다시 네.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이슈 배틀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출연자가 각기 다른 시선을 얘기할 거거든요. 나는 여기 편이다. 나는 여기에 동조한. 나는 그건 반대일세.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올려주셔야 되고 그 의견을 토대로 두 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승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오랜만에 뵙네요. 네. 노영래 어드바이저 그리고 오프닝 벨, 클로징 벨 여러분과 함께 늘 든든한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봬요. 네네. 아, 이렇게 안 얼마만에? 나오셨어요? 거의 한 달 좀 넘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한 네. 달 정도. 네. 바쁘시죠? 아, 조금 이제 바쁜 거는 좀 어느 정도 없어져서요. 그럼 그래서 이제 자주. 네,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계속해서 네. 저희와 함께 네, 오프닝이 끝났는데도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희 패널분들께 세 가지의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5분간 발언을 해줘야 되고 저번에 보니까 5분 넘어가니까 바로 저기서 칼같이 막 이렇게 끊어. 표시가 들어와야 끊으라고. 죽여. 놀라셨어요. 몰랐어요. 저희 좀 칼 같아요. 칼 같아요. 5분 것도 지켜서 다만 상호 질문은 저희가 늘 맞아요. 환영이고 허락입니다. 네. 서로 공격도 좀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럼 화려한 이슈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주시죠. 네. 좀 뻔하다. 안 이렇게 나오나? 말씀드리면, 우리 안 나오나 봐. 민망하게. 그러면 어때? 없다고 어때?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저번 주에 있었는데. 민망해. 있었는데. 네. 자, 오늘의 주제 주제는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vs vs 한국 증시.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 저희는 사실 보고 이게 싸움이 될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러니까 약간 뭐 대학생 이랬거든요. 형이랑 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 꼬마 친구랑 붙으라고 하는 느낌이야. 예. 맞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주제. 두 분의 의견 듣기 전에 여러분은 벌써부터 뭐 이쪽의 승자다 뭐 이렇게 거셔도 좋고 좋습니다. 자, 두 분 어느 쪽이 누가 어느 쪽이세요? 네, 그거부터 궁금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어드바이저님이 아니, 저는 네. 미장파죠, 당연히. 미장파, 당연히 미장파다. 당연히 미장파. 미장파죠. 굉장히 승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승률 쭉쭉. 오늘의 주제 이제 나왔어. 미국 vs 한국, 한국 대 좋아요. 미국인데 지금까지의 느낌 말고 2025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한국에도 기회는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보노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어렵게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죠? 아니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본부장이 오늘 모신 거예요. 어. 어려운 걸 대변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섭외가 안 됐어요. 아니 한국을 어떻게 가서 얘기합니까? 라고 전문가분들이 네.
그렇지만 하창원 본부장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네. 연장 방송으로 지금 모시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개장과 폐장을 또 3%에서 맡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국장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네. 누가 얘기를 또 하겠느냐 네, 그런 마인드로 왔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난이도가 높아서. 네, 하지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1등과 꼴등을 잘합니다. 상승률 1등. 또 올라갈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거야? 한두 달 전에 2200이었는데 2000 갑자기 600, 700이라고? 또잉 약간 이렇게 되는. 지난주 미국장은 1등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주 가끔씩 1등 1등도 합니다. 횟수가 적어서 그렇지 1등을 해요. 네, 단기 스포츠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도 해볼만 하지 않나. 근데 예전에 본부장님 반에서 네. 꼴찌하던 놈이 갑자기 1등 하면은 매부터 맞았거든요.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그렇죠. 너 컨닝한 거 아니야? 하면서 네. 억울하기도 하고 잘 신뢰도 안 가고 그렇지만 오늘 한국 주식에 대해서 네. 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응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보로님 아이.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은 한국이지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의 이슈 배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한 해보죠. 분씩 들어볼까요? 대변을 일단 들어보고 일단 변을 들어보고 5분씩 드리겠고요. 네. 5분 동안 들어보고 나서 뭐 양측 질문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부터 예. 가볼까요? 미국 주식. 네. 5분인가요? 5분이에요. 5분이죠? 5분. 네. 아예 5분은 어떻게 하지? 그럴 시간에 하세요. 아예 시작해 지금 주세요. 가고 있어. 시간 가고 있어. 시간 가고 있어요? 네. 제가 네. 그러면은 좀 준비한 것 좀 한번 틀어주시면은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저는 그 박스장이잖아요, 코스피가. 이게 박스장이란 용어부터가 일단 좀 그렇고 그냥 2000에서 3000 그냥 가두리 양식처럼 그냥 이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막 빠지고 있고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코스피는 뭐 오늘 좀 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뭐 분명 우리 뭐 전 세계에서 되게 잘 나간대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잘 뭐 우리나라가 못 만드는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제대로 가치를 인정을 못 받을까? 네. 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내수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 주식 시장은 미래를 반영하는데, 예, 이거 저번에도 제가 했던지 안 했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네.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내수 관점에서 일단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를 미리 반영한 게 아닐까. 30년 전 일본처럼, 예, 장기적 관점으로 그렇고요. 이게 2024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20년 뒤로 돌려보면 저렇게 됩니다. 이게 지붕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 지탱해주는 기둥이 굉장히 얇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구조에서 누가 그 근로 의욕을 가질 수 있겠으며, 누가 또 세금을 그 많이 낼 것이며, 그리고 또 누가 또 연금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는 국채를 찍어가지고 연금을 주는 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면은 뭐 고갈이 안 난다는 그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은 뭐 그런 그 우려가, 예, 그 불식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주식 지수 상승 요인은 일단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만 보면은 성장과 거버넌스에서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 주가가 오르는 게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2000년대 그 IMF 끝나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중국 시장이 그 굉장히 떠오르고 있을 때 거기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때 기업 성장이 폭발적이라면 거버넌스가 그때도 별로였고 지금도 뭐 약간 좀 개선의 여진이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막 밀고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핏이나 멍거, 그리고 그 멍거가 좋아했던 리로라는 중국 투자자는 2000년도 초반에 한국 뭐 저평가주 투자로 굉장히 좀 재미를 많이 봤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핏은 이 경우에 자기 개인 돈으로 한 거고요. 벅셔 서의 돈이 아니라. 근데 리로 같은 경우는 뭐 현대백화점 뭐 PER 뭐 1배, 2배 할 때 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뭐 그런 걸로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분들은 지금 한국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버핏 같은 경우는 한국엔 관심 없고 일본 상사 주식을 매입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나오면은 거버넌스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
거버넌스가 주주 친화적이어야지 주가가 그나마 응답하는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과거처럼 중국 수의 폭발적 성장 안 나오죠. 근데 내수는 기대할 수도 없고 수출도 지금 뭐 그 삼성전자 뭐 그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네, 한 5분 정도 됐나요? 이 정도? 지금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지금 한국에 대한 어떤 위기 그리고 예. 성장에 대한 부재 같은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응축돼 가지고 그 계속 상단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갈 그거를 자꾸 막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럼 모두 발언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은 아니다. 우리 충분히 가능성 있고 기회 있다. 특히나 내년에는 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겠죠?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딱 보시면 즉석으로 뭔가 만드는 느낌이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열심히. 논리는 확실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박스권 장세라고 다들 알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탁 튀기면서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던 흐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PBR이 굉장히 싸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유동성입니다. 그러면은 유동성만 터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코로나19에서의 흐름에서 봤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시간인가요?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간에 무려 14조에서 15조나 튀어나가 있었던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또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죠.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지수 2800대 후반까지 갔었어요. 그 얘기는 즉슨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기만 한다면 지수가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300포인트, 뭐 많게는 400포인트까지도 상방이 열립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80선까지 지수가 눌렸죠. 지금 은근슬쩍 눈 꿈뻑꿈뻑 하다 보니까 2500대 초중반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것만 하더라도 지수 단에서의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간 거죠. 현재 구간이 어떤 때냐면 PBR이 0.8x 배입니다. 0.89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0.8배대에서 투자해서 손해봤다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0.8배대 들어와서 단기간에 어떤 내가 단기 자금을 써야 돼서 나가는 그런 돈이 아니라면은 적당하게 싼 가격에서 사놓은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수익권으로 넘어갔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역사를 흘러보시더라도 0.8배 구간에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나 이 밴드 스프레드를 넓히면서 투자 매수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현재 구간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소위 표현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이제 괴리감이 생기냐면은 미국장을 이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분명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둔감해요. 1,400원이어도 막 환전하고요. 1,500원 가도 웃으면서 환전할 거예요. 왜? 해보면 압니다. 이 환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지만 국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400원인데 어떻게 들어가? 그렇죠. 여기서 1,300원으로 조정되면은 내 전 재산이 지금 6%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단에서 지금 하락들이 꽤 나왔고 하방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20선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이 물론 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일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네.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위를 하는 그런 1등을 하는 산업이 꽤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입 데이터는 항상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플로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으로만 봤을 때는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겁먹을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까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1등을 할 때가 꽤 많다. 1등을 할 때. 하지만 꼴등을 할 때도 꽤 많다요. 지금 최근에 뭐 많이 했나요? 꼴등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번은 어떤 걸 많이 해야 될까요? 1등 해야 1등을 많이
해야죠. 해야죠. 네, 이 논리 해야죠. 뭐 묘하게 네. 그래서 주식의 메커니즘 뭐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그렇죠. 제일 네. 기초적인 메커니즘이죠. 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장 쌉니까 비쌉니까? 쌉니다. 싸죠. 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야죠. 왜 손이 안 가지?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알겠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봤고, 지금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노님을 응원하는 분과 욕을 하는 분들 지금 두 분류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고. 몇 개만 소개해드릴까요? 네. 드가님은 싼데 더 싸질까봐 못 들어가겠다. 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바람을 따라서님은 역시 보노형이다. 이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메롱님은 이게 삼성전자와 애플을 아, 비교해보면 맞아. 이게 저거 뭐 나와야 돼. 손이 가겠냐. 뭐 이런 의견도 이제 있으시고. 실제로 올해 국장 시총 네. 탑 10을 보면은 수익률이 6.33%인데 미장 시총 탑 10 수익률이 52.15%.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내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올해는 뭐 결과론적 이야기는 저희가 안 할 건데 연말도 보면 안 돼요? 12월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께 연말, 물어보려고 연초? 하는데 맞아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3분기에만 46조 벌었다. 이런 의견 예. 때문에 예. 지금 미장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랠리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조금 이야기를. 더 붙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거 빤 빼먹네. 이게 미장을 한다고 해서 이 회사, 그러니까 제 의견이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 아니고요.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장이 더 갈 것 같은 이유는 일단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그래서 뭐 한국 얘기는 알았고 미국은 어떤데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시면은 미국은 혁신기업 주도 하에서 그러니까 혁신기업 주도 하에서 빅테크 그리고 뭐 기업 필두로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기업 성장이 꾸준하고 지금 전력 인프라 안 깔던 거 굉장히 맞아요. 많이 깔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 어느 정도 비싼 거 알겠는데 프리미엄을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약간 그 AI 산업 도입 초입이기 때문에 뭐 1990, 뭐 2000년도 이때 닷컴 버블 우려가 있었던 그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버넌스.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오르려면 성장과 거버넌스 중에서 성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근데 이게 못 맞춰주면은 거버넌스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성장도 좋은데 미국 주식은 성장도 좋은데 거버넌스도 좋네. 그러니까 뭐 미공개 정보라든지 뭐 특정 주주만을 위한 뭐 어떤 사익 편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게 반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은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회사 의견은 다른다 이거죠. 네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 네. 국장은 성장도 거버넌스도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고 좀 물음표고요. 미장은 성장도 거버넌스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가 그거잖아요. 뭐 사실 저는 뭐 매크로 이제 트럼프가 된 이상 매크로보다는 트럼프가 X 그 트위터를 통해서 어떻게 뭐 그게 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봤는데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네. 그 아르헨티나가 올해 글로벌 증시에 가장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야. 아르헨티나 그 MSCI 지수를. 네. 근데 이게 연초 대비 한 70% 수준으로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 전기톱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재정 긴축이며 규제 완화며 뭐 여러 가지 외자 유치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 잠재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휘되는 듯 하면서 이번에 들어가 볼까 해서 증시가 상승세가 되었어요. 이 아르헨티나 증시가 올랐던 거에 주목한 대표적인 외국 투자자 중에 스탠리 드러케밀러라는 이제 네. 굉장히 그 약간 헤지펀드계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 네. 뭐 메르카도 리브레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아르헨티나 기업들을 매수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장광설로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은 이게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밀레이 이
그 철학이 좀 비슷하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외국 정상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정상은 밀레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그 밀레이처럼 뭔가 바꾸고 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효율적인 이제 뭐 트럼프 쪽에선 얘기하는 뭐 딥스테이트 시오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관료적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꽁꽁 싸매져 있고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이것들을 하나씩 해체를 하는 예,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1등 공신 머스크를 이제 도지라고 불리는 좀 정부 예, 효율부. 효율부 예, 그런 거에 임명하면서 이제 너네 기대해 이러고 있잖아요. 네. 비효율을 대폭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아르헨티나의 경제 실험과 성과로 미루어 볼 때 증시가 좋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년 미국의 증시는 이렇게 올랐어도 한 번 더 파워풀하게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비유를 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아르헨티나를 봤을 때도 그렇죠. 예, 예. 내년에 상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또 보노님께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과 논리, 근거 제시해 주세요. 네, 일단 국장 뭐 왜 해야 된다? 일단은 당연히 시장이 크면 거버넌스가 더 잘 돼 있고 약간 그렇죠.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비유가 이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집 앞에 있는 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트 대비했을 마트. 때 뭐 스타필드나 이런 데 엄청 큰 데 가서 들어가면 훨씬 더 정돈 정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방에 있는 마트에 간다고 해서 장을 못 보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장에 예를 들어서 지수 투자로만 했을 때로 하면은 제가 무조건 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수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정답임을 알고 있음에도 안 해요. 왜? 우리는 느려 보이지만 굉장히 빠른 건데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장을 했는데 아는 종목이 인텔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인텔을 샀다면 미국장이라고 좋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우리나라 장에서도 분명 한 1, 2주 만에 100%, 200% 가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초부터 만약에 변압기를 샀다면 20배 넘게 먹었습니다. 예, 국장에서도 충분히 그 아메리칸 드림 컴트루처럼 돼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산업과 어떠한 종목을 고르는지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거기는 덩치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볼륨이 많아 보여서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조금 더 쉬운 거고 우리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산업이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미국은 약간 좀 스프레드로 대충 뿌려도 나름대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집중 사격을 잘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잘한다고 한다면 아웃퍼폼은 저는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허들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각 시장만의 매력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지방마다 똑같은 비빔밥을 하지만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취향과 특성이 다 다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집중 사격도 잘하고 좀 수급적인 이런 흐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국장에서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22%의 세금이 없거든요. 네, 저도 뭐 미국장도 하지만 이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뭐 당연히 원금 내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는 게 낫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지도 하고 뭐 배당이랑 믹스도 하고 하는 건데 국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메리트가 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주식에서는 싸게 잘 사는 거 그리고 그렇죠. 뭘 사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능설이 될 수는 없어요. 지수로 보면은 당연히 제가 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확실히 국장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한 번 더 탁 쏠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 여기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보노 형 코너에 너무 몰지 말아라.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를 설득시켜. 맞아,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네. 맞아요. 말빨 보소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지금 여러분 네. 저희는 첫 번째 주제밖에 안 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두 분께 한번 다른 시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노영래 어드바이저가 본 네. 한국 시장 그리고 예. 하창원 본부장께서 바라보는 미국 시장 간단한 코멘트를 서로의 시장에게 예.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국 시장 너무 한국 안 시장? 좋은 거예요? 아니 저는 일단 국내 주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그 PB로서 이게 국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긴 하거든요.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NH투자증권 내에서 그 센터가 영업부 법인 센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법인들을 만나는 게 주요 임무인 거예요. 법인 이제 뭐 재무 담당자님이나 IR 담당자님 만나서 IR 뭐 분기별 실적 뭐 발표 듣고 그리고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질문도 드리고 그러면서 약간 PB의 역할도 하면서 그걸 이제 제 고객들에게 이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고 조금 사보시죠. 이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인데. 아니 그런 분이 아까 예. 뭐 저기 인구 그래프 가져와가지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저기 해버리시면은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고. 얘기하세요, 예, 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제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일단 안타까움이 먼저고요. 네, 저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두 번째로는 그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 아까 본부장님이 그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종목을 잘 고르면 된다. 뭐 그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쫙 올라가는 거 잘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잘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잘 잡냐? 제가 진짜 제 스스로 실험을 해봤는데 저는 그 뭐랄까 계좌를 이제 약간 두 개로 분류해가지고 네. 내가 잘 하나 보자. 이제 국내 주식만 하는 그 계좌 그리고 또 약간 해외 주식만 하는 계좌 이렇게 해봤는데 뭐 참패 국내가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종목 피킹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량주 가지고만 해도 그 예를 들어봐도 미국의 대표 우량주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메타까지 뭐 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근데 한국의 우량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우량주랑 미국의 우량주랑 대비해 봤을 때도 미국의 우량주가 승률이 더 높았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도 이제 약간 좀 미드 스몰캡 그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약간. 네. 예. 그리고 또 한국에도 미드 스몰캡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 어려워요, 뭔가. 예. 그렇죠. 정보도 예.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법인들 많이 다니면서 그 정보도 물어보고 그래서 국내 미드 스몰캡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진짜 어렵고. 예, 뭔가 약간 함정이 많아요, 뭔가. 예, 정말 어렵고 그리고 저는 그나마 법인들을 만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처럼 더 리소스를 그 투여하기가 어려울 텐데 종목 피킹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내 증시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승률이 낮다. 낮다. 예. 절대적 승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부장님께 우리 또 여쭤봐야죠. 그러니까 네. 나도 잘 되길 바란다. 근데 너무 어렵다. 내가 해봤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때요? 본부장님 근데 미장 좋아하시는 거 다 소문 났으니까 네. 본부장님이 바라보는 미국 증시 네. 어때요? 미국 증시 좋죠.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런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좀 투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펀더가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거기는 굉장히 냉정하게 잘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도 맞아 보면은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막 10% 20% 막 뺄 때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거 왜 빼는 거야? 맞아. 그럴 때 있어. 막 이유 찾아야 돼요. 찾아도 스스로를 막 납득시켜야 돼. 그래. 이런 거니까 그런갑다. 떨어질 수 있다. 오케이 국장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장에서 투자를 해보면은 딱 펀더가 딱 떨어진 만큼 떨어져도 딱 그만큼 예를 들어서 배당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 딱 삭감된 만큼만 절대적으로 빠지고 패닉셀이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 네, 이유가 딱 있어요. 그래서 맞아 보면은 네. 이들은 너 A라는 거 잘못했잖아. A만큼만 맞아. 맞아요. 그럼 맞고 나서 좀 합리적이야. 오케이. 명분이 있잖아. 맞는 명분이 있잖아. 그럼 괜찮네. 맞아서 계좌는 아프지만 내 마음은 좀 평온하다. 오케이. 다시 스토리가 좋아지면은 올라가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은 좀 꽤 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시에 워낙 계속 자금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금융자산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근간이 좀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주고요. 거기는 연금제도가 전부 다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박살나면은 난리 나잖아요. 거기는 주식이 박살나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확실히 포지션을 잡거나 뭐 장기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왜 스파이를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 전 세계에 있던 어떤 자산 운용사도 수익률로 못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산의 공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인데, 또 반대로 20년 뒤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나이거든요. 네. 그때 물론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국장에서도 또 단기간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국장은 확실히 어렵고 난이도는 있지만 대신에 그만큼 과실이 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 민족이잖아요. 예, 뭐 사실 여기에서 얻어맞다가 네. 밖으로 나가면 미국에서 하락 웃으면서 견딥니다. 굉장히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 맷집이, 장점이야? 맷집이 좋다 진짜.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1라운드인데 제가 넉다운 될 것처럼 30분 넘게 지금 화끈한 토론. 여러분, 토론이 사라지는 시대 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주제에 선혜 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꼴찌 불명예를 얻은 한국 증시 뭐 저점 찍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승률 1위를 뭐 했다고는 네. 하는데 어쨌든 연말 랠리 워밍업이었나 이제부터는 가나 그리고 연말에 주목할 이벤트 뭐 M7 약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 분씩 좀 들어볼까요? 네. 어드바이저님 M7이 최근에 보면 예, 예. 네, M7의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네. 미증시가 왔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예, 예. M7이 최근에는 조금 그 힘이 약해지는 또 각계존투 뭐 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제닛 옐런 그 전 재무장관이었죠. 예, 그 마지막 이제 그 이제 선거 전까지 이제 그 유동성을 쫙 끌어올랐던 게 약간 이제 약간 약발이 좀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 네. 그게 뭐 M7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지지부진한 게 뭐 매번 있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건 없는데 이를 극복할 만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AI 이거에 대한 뭐랄까 정말 그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둘씩 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좀 여러 가지 산업에 있을 수도 있는데 실례로 뭐 저는 이제 검색을 이제 뭐 구글 네이버 이외에도 좀 챗GPT나 그 맞아요. 퍼플렉시티 특히 퍼플렉시티로 좀 많이 하는 경향이 갑자기 생겼어요. 요즘에 예. 네. 근데 이게 진짜 거의 뭐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AI가 이제 그 검색 시장에서 들어왔을 때 예, 굉장히 실생활부터 바뀌는 거를 이 챗GPT와 그 퍼플렉시티로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책을 썼을 때 챗GPT로 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오고 예를 들어 또 BMW 같은 뭐 그런 이제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그런 데서는 뭐 지금 비상장 기업인 뭐 피규어라는 그 로보틱스 회사에서 만든 정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조립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일상생활에서 그 인공지능과 그 로보틱스가 결합된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네. 이 투자에 대해서 주인공은 결국에 M7일 것이다. 예. 그래서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뭐 덩치가 워낙 크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그 급격한 성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칩뿐만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 또 이동하고 있는 것도 좀 그 흐름의 하나로 그렇죠. 보고 계실 수 있겠네요. 예, 검색 시장이 굉장히 큰데 네. 예, 그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맷집 좋은 보노님. 네. 네, 계속 지금 응원의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 뭐 꼴찌 불명의 네. 한국 증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뭐 이벤트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뭐 국장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연말 랠리와 또 까치 랠리 항상 이제 통계적으로 좋은 그 시기를 노려봐야겠죠. 네.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의 어떠한 좀 결과치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치요? 뭐 아시겠지만 네. 요즘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자사주 일별추를 보시면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매일매일 100만 주씩 신청을 하고 이렇게 잘 사주고 있습니다. 평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삼성은 뭘 하고 있다? 열심히 사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올라가게 됐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황 아저씨죠, 황 아저씨. 네. 젠슨왕. 네. 네, 황 아저씨가 근데 말씀하셔서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 아니 지금 다들 그 눈치채셨어요.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냐고. 아, 저요? 하연 씨 멘탈 안 깨지게 옆에서 살 좀 만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화이팅. 좋아요. 네, 신나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젠슨왕 네, CEO가. 황 아저씨가 이제 우리 HBM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실어줬습니다. 왜냐면 사실 삼성전자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열받는 게 아니 그렇게 반도체에서 1등 하던 기업이 왜 HBM을 못했냐 이거 있을 때 이거 분개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막 70%씩 올라갈 때 네. 삼성전자 YTD로 막 마이너스 6%막 이래가지고 투자하던 사람들이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 그리고 요번에 이제 GDDR7도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좋은 내용이죠. 레거시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하나하나 뭔가 탑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테슬라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하고 제가 이제 응원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테슬라에서 무려 삼성전자에게 같이 HBM4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해보자. 테슬라에서. 그럼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뭔가 그래도 아예 건덕지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오퍼가 오늘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맷집이 세일 것 같지 않으면 저한테 오퍼가 안 옵니다. 들어가지도 않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 네. 근데 이 사람이라면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2800대 후반에서 떨어지는데 1등 공신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얘기 있었어요? 10만 전자, 11만 전자, 저 12만 전자까지 본 것 같아요. 12만 전자 가면은 뭐 지수 3천 넘어가고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완전 박살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턴이 나오고 외국인이 왜 도망갔습니까? 우리 이제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좀 부진, 그리고 밸류업, 상관계수 코스피 200과 0.9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삼성전자가 좋아지면요 수출입 데이터가 좋아져요.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의 절반은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의 절반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어도 7조 이상 들어옵니다. 삼성전자의 7조에 지금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는 어떻게 가능하겠죠. 수급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까치랠리와 산타랠리 충분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것만 빼도 이것만 빼도 그렇구나 할 텐데 지금 어디 시장에서 나오신 분 같잖아. 시장에서 지금. 아까 뭐 감귤 얘기하시고. 네, 계속. 저를 계속 지금 카가 네,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귤과 이제 좀 홈쇼핑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약간 이 업자 마인드. 근데 여러분들 저희 이슈 배틀은 여러분들이 승자를 정해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지금 댓글 보면 동정표가 가나요? 지금 번호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오늘 승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 네. 자 여기서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질문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공격. 이거 진짜 약점이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응?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있습니까? 먼저 공격해 주시죠. 질문들이 이렇게 참 많죠. 하나만.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예. 한국 증시. 저는 공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맷집이 탄탄하시고 좀 내공이 이제 탄탄하신 분을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국내 증시에서 내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이제 국내 증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국내 증시에서? 아닌데 이 질문보다 더 센 거 갔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하고 싶은 게 있구나. 하고 싶은 거 아니 제가 끝나고 할게요. 좋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해주시죠. 업종이요? 업종 많죠. 많습니다. 이게 평소에 우리 오프닝 벨에서 하는 컨셉, 클로징 벨 컨셉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변압기 이제 제가 하번호가 된 이유는 이제 변압번호 이렇게 해서 변압기를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한 2만 원대 후반, 3만 원대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30만 원대까지 죽어라 얘기 드렸는데 저는 뭐 여전히 변압기 같은 거 괜찮다고 봅니다. 왜? 산업적으로 계속 성장이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이런 AI 이슈가 생기면서 그 수익성이 안 좋은 원전도 막 돌리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전기가 너무 부족하다. 전기가 부족하면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려면 뭐 필요합니까?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죠. 생산하면 초고압 변압기로 변해서 보내야 돼요. 그럼 뭐 필요합니까? 변압기와 전선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향후 전망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중국이 물론 저가는 좋아요. 네. 저가 부분에서는 수주도 많이 가져가고 지금 6대4로 좀 꺾였죠. 하지만 우리가 뭘 잘합니까? 이제 LNG선 이런 그렇죠. 것들 굉장히 잘합니다. 맞아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국제해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이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LNG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결국엔 그 많게 수주가 나온 LNG선도 다 갈아야 됩니다. 네. 뭘로 바꿔야 되느냐? 네. 암모니아선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힘센 엔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엔진 관련된 정보도 막 주가 올랐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친환경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수주가 압도적입니다. 중국이 따라오질 못해요. 아직 아하. 기술력으로. 근데 그 암모니아선을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초격차 흐름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얻어맞고는 있지만 하이닉스 지금의 이런 영업이익과 실적 뭐 삼성전자도 저는 삼성전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사이클이 좀 하락으로 했을 때 사놓고 원래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반도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 안 좋다고 할 때부터 막 사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또 팝니다. 그런 것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변에 GPT 사용하는 사람들 얼마 없잖아요.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해요. 최근에 그쵸? 시작했어요. 그럼 뭐 필요해요? 이런 HBM, 데이터 센터 다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력 소모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기적으로 뭔가 혁신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뭐 옆에 원숭이 하나 이렇게 딱 매달 원숭이 기계, 로봇 이런 것들. 요번에 옵티머스 좀 뭐 카시디안이나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네. 옵티머스랑 대화하고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보시면 저는 분명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펫처럼 들고 다닐 거라고 들고 다니는 생각합니다. 거야? 그럼요. 오. 그럼 뭐 필요해요? 당연히 AI 필요하고 전력 필요하고 반도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회 변화. 우리 메타버스가 왜 떴나요?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쿵쾅쿵쾅 하면서 이 글라스 쓰고 열심히 다들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박 났었던 거잖아요. 막 주가 30배에서 40배씩 올랐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로봇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전력이 다 필요한 거죠. 그 현대 정의선 회장인가요? 스팟인가요? 네, 로봇 걔, 항상 강아지. 저는 그거 보면서 언젠가는 저렇게 되나 오. 한 마리씩 뭐 이런 네, 상상을 하기도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원숭이 달 수도 있고 이제 강아지 이제 반려견. 왜냐면 저도 키워봤었거든요. 근데 헤어짐이 있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로봇이면 충전만 해주면 돼요. 이제 다 이 데이터베이스 집어넣으면은 걔가 계속 앙앙 이러는 거죠. 네, 같이 애교도 좀 떨어주고. 그런 비슷한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미증시에 노영래 어드바이저에게 질문, 네. 따끔한 질문. 저는 딱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제가 제거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환율을 이기는 상승률이 나올 거다를 제외하고. 지금 환율이 1,400원대 뭐 초중반에서 내년에는 이제 환율을 1,300원대 초반, 뭐 1,300원대 중반 한 1,350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우리의 토론을 듣고 아마 이제 미국 증시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환율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지 상승분을 제외하고 1,400원이 뉴 노멀이 된 환율 공격. 환율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환율이요?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환율? 그러니까 전 세계적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그 매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정말 중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갖는 게 위험한가요? 원화를 갖는 게 위험한가요? 원화를 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분산을 해가지고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근데 거기서 투자하는 게 미국 주식인 거지. 일단 달러는 뭐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싸 보여도 사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00원이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매일마다 이제 아침에 세미나 듣고 뭐 다른 외부 운용사한테도 세미나 듣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뭐랄까요 뭐랄까 약간 동전 앞뒤 맞추기에 가까운 영역이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 원자재. 예.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원자재는 그나마 좀 얘기를 썰을 풀 때 뭐 지정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만 네. 환율은 진짜 몰라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난 무서워서 환율이 지금 꼭지에서 내가 사면 꼭 꼭지더라고 해가지고 또 그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사시고 그냥 조금씩 안전자 이제 조금 더 포션을 늘려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는 네. 어떤 의견이 있으셔서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지면신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달러로 이제 재미 보시는 분들 많아요. 엔화로도 재미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달러로 바꿔놨었던 사람들 투자 말고 그냥 환차익만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이제 미국 주식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 뭐 배당이나 엄청 상당하게 돌아요.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이상 도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 달러로 미국 주식 안 삽니다. 원화로 바꿔서 국장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산이라는 것은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당연히 안전하겠죠.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현재에서는 안전하지만 그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반대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떠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라는 이런 인사이트들을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질문을 드렸고요. 뭐 냥냥펀치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미국 증시를 강력하게 공격할 만한 게 지금 별로 없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미증시가 사실 1기 때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트럼프만 아니었으면 제가 공격할 게 그래도 좀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아쉽다. 부분이 아니, 이렇게 해서 일단 2라운드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선혜 씨, 우리 광고 광고를 듣고 놓치면 안 돼요. 잠깐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네. 사망 토론 아니냐고, 코미디 프로 아니냐고. 그리고 보노한테 얼마 줬길래 저기 앉아 있냐고 지금. 억지로 끌려왔으면 사과를 줄래요. 사과 어디 있나요? 사과 저기 앞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전 프로의 협찬이어가지고. 드셨어. 맞아요. 예. 그럼요. 네. 맞아요. 근데 아니신 거죠? 네. 억지로 끌려오신 게 아니라 정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또 메인 간판,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오프닝 벨과 그럼요. 클로징 벨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국장의 또 힘을 무한하게 또 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체력 좋은 제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우리 약간 네. 복면가왕처럼 매주 이기는 분은 계속 남겨두는 거 어때? 갖고 계속 새로운 강자들이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네. 한 명씩 무찌르는 많은 오늘처럼 이렇게 흐흐흐 크크크가 많은 채팅창을 그니까요. 근래 본 적이 없는 여러분 것 저희 같아요. 지금 진지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네. 여러분들의 진지하게. 투자 전략 전망에 대해서 미국 증시 대 한국 증시 화려한 이슈 배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내가 지금 한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미국 증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을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 증시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리스크요. 예. 리스크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트럼프죠. 예,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그 주식에 대한 그 본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는 아니고 좀 유의점? 아까 얘기해 주신 이제 세금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뭐 1,400 꼭지에서 샀는데 갑자기 뭐 수출이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뭐 1,100원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너무 약간 좀 그 중소형주를 투자한다. 미국에서 중소형주 투자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중소형주 이상으로 한국의 중소형주는 한가라도 있지. 그쵸, 거기는, 하루에 마이너스 30%가 그냥 최대 하락이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이 뭐 90% 뭐 99% 빠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종목들은 그 대차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아예 그냥 하락을 노리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상한가도 없지만 하한가도 없다는 점 그런 게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변동성. 예,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보고 좋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간판이 제가 간판이라고 했더니만 간판이 부서졌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간판 없는 맛집 있잖아요. 노포 같은데. 진짜 네. 맛집. 진짜 노포. 맛집. 네, 찐맛집. 진짜 맛집.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본부장님, 네. 우리 국장 저기 마지막 주목해야 할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한 네. 표만 줍쇼. 이제 거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호소, 발언. 네. 일단은 리스크는 앞에서 잘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위기를 또 항상 기회로 반도체 전쟁들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 우리가 점유율을 늘리고 또 세계 1위를 쟁취하고 그랬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말로 되면은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또 단기적인 수급 랠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기화를 길게 하지 않는다면은 뭐 단기 안타 스윙 정도는 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지금 이제 국장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또 이제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2800대에서 탈출을 못 하신 분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상당히 싱글벙글 하면서 또 이렇게 모아가시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항상 이 좀 좋은 방향,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국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왜냐면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멘탈. 이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항상 사고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국장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힘든 싸움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네. 그럼 두 분이 픽하는 예. 미장의 업종. 나 진짜 이거는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의 이 업종은 진짜 괜찮다. 두 분의 픽을 마지막으로 아까 뭐 한번 변압기 여쭤보- 말씀은 해주셨는데.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거 우리가 내년에 지켜볼까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다들 이제 좀 언급하신 좀 AI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뭐 요즘은 좀 전력 인프라 기업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비스타 에너지라든지. 네. 그리고 또 뭐 카메코라는 뭐 원전 뭐 그런 관련 주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이외로 오히려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2022년도 때 정말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커머스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쇼피파이, 윅스닷컴, 뭐 아니면은 그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뭐 C 리미티드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정말 아직도 그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라보지 못하는 쪽에 약간 한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좋은 종목들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다 언급하긴 그렇고 저는 커머스 업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커머스 업종, 예. 미장의 커머스 업종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뽑아주셨네요.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뭐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전력으로? 네, 전력 변압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 원전 가동 그리고 전세 뭐 베트남도 이번에 전력난 있었잖아요. 뭐 미국은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봤을 때 이 에너지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유럽에서 왜 원전 가동하겠어요? 신재생 에너지로 하니까 전력에서 자꾸 이제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안정적으로 에너지 나오는 거 봐야겠다 하면서 막 천연가스 급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그 이제 이벤트가 있는 쪽을 계속 보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많이들 눈치를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서 웃음 찾느라고 해서 왜냐면 근데 오늘 다른 왜 게 이렇게 아니라 웃어요, 다른 게 승아 씨? 아니라 네. 말투가 좀 달라지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뭐 다 좋은 얘기 중간에 연기 톤이라는 얘기도 논리적인 나왔고요. 얘기 네. 해주시면서 톤이 너무 연기 톤이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약간 웃음을 참지 못한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논리는 너무나 탄탄한 두 분의 좋습니다.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마지막까지 혹시 저희가 집계를 좀 해보도록 집계를 하겠습니다.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노님이요. 출연장님은 뭐 웃기 바쁘시네요. 까르르 까르르. 네. 그리고 뭐 영래님도 화이팅이라고 마무리님 응원해주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근데 피디님, 페퍼민스님은 아까 긍정 얘기해 주셨잖아요. 멘탈 얘기. 근데 긍정하다고 합병 나서 약값이 더 든다는 거. 약값이 국장의 함정이다. 뭐 이런 얘기 깨알같이 끝까지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대표님 집계가
됐을까요? 네, 피디님 지금 집계 막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분율은 번호 이야기가 너무 그렇죠. 많이 나오기 예. 때문에 약간 왜냐면 네. 노력상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승자가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고 노력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내년 우리 시장 진짜 뭐 기회 있겠구나라고 생각. 저는 아까 네. 질문 타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노영래 질문을 한다면? 어드바이저님이었으면은 그렇다면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지금 한번 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많은지 미국이 많은지. 둘 다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막 깠는데 미국이 막 더 많아.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날카롭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진지하게 이렇게 진지한 빛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금. 네, 뭐 저는 네,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기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 가장 댓글 봤을 때 승자를 한분 정해주시죠. 저희가 오늘의 승자 공개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자는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두 분 다 뭐. 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선혜 씨, 오늘의 승자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짜 어려운 편에 서셔서 아, 네. 진짜 고군분투. 네, 제가 변호사가 네. 됐다라고 하고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논리와 얘기는 다 진심이셨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좀 즐거우시라고 맞아요. 제가 네. 약간 액션을 네. 좀 강하게 했는데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주제 정할 때부터 이거 뭐 정말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웃어주시고 이 웃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국장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좀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두 분 함께한 소감 한마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 예. 네. 아 진짜 참 내년에는 제가 그 국장파로서 국장미장 이렇게 토론 배틀 나오면은 저는 진짜 당당하게 국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으면 할 좋겠어요. 만큼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마인드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호님도 네, 오늘 뭐 본부장님도. 미국장에 대해서 좋은 거 정말 많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국장 각각의 다 매력도가 있는 거예요. 네. 또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단기 흐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국장 하셔도 되고 장기를 좋아하신다면 미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해서 그렇게 포지션 잘 잡으시면 좋겠고 저희는 각각의 상품들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메리트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취사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끔 네. 잘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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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뭐 여러분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표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요. 지금 본부장님께 많이 맞아요. 주셔가지고 그런 네. 거예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렇게 화려한 이슈 배틀 함께 했고요. 네. 내일은 오늘 국내장이 이겼는데 내일 해외 주식하네. 내일은 미국 주식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날입니다. 네. 시사간 해외 주식 한동엽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우리가 M7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밖에 많은 종목들, 수상한 종목들. 저는 진짜 네. 처음 보는 그러니까. 종목들, 네. 굉장히 낯선 친구들 많이 소개받고 있거든요. 내일 여러분들 10시에 저희 또 생방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